안녕하세요. 자, 요번에 2016년 1차 경찰 시험 기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선택지에서 조금 좀 생소한 지문이 출제되기도 했고,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작년보다 조금 높아졌다고 하는 게 대다수의 견해인 것 같아. 근데 오히려 더 쉽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체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을 뿐이지 실제로 점수는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잘 맞아야 돼. 선택지에서 제가 언급 안 한 거 아니면 교재에 없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 나머지는 다 교재에 있거나 수업을 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 평상시에 문제를 푸는 거랑 직접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거는 이 현장감이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은 정확히 그 감정을 항상 유지하셔야 돼. 아, 시험장에서 이러한 긴장감을 갖고 풀게 되는구나. 그리고 풀어보니 평상시에는 알던 것도 마구마구 헷갈리는구나. 그렇다면 평상시에 얼마나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실수를 안 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그걸 이제 감을 두시고 평상시에 좀 공부를 더 좀 열심히, 그 전까지도 지금 열심히 하셨을 텐데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돼. 열심히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무한 반복이야. 그래서 수업을 한 번 듣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반복을 하셔가지고 문제 풀 때 바로바로 튀어나오게, 그리고 찍어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찍는 연습도 열심히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면 정말 아무리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아무리 많이 틀려도 4개 이상 나가면 안 돼. 이런 시험 공부를 어느 정도 좀 체계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거 뭐 90점 이상 맞는 거지. 그래서 80점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조금 더 반복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선사시대 생활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승배 찌르개, 주로 구석기 시대 후기, 창의 기능. 2번 황해도 봉산 지탐리, 평양의 남경유적, 탄화된 좁쌀 발견, 신석기 시대 작곡류 경작. 3번 신석기 집터, 움집,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중앙의 화덕 위치. 4번 청동기, 토기, 미송리식 토기, 이름인문이. 틀렸지. 외워야 된단 말이야. 이름인문이 덧문이, 이름인문이 덧문이는 신석기 시대 토기로 나와야죠. 청동기 시대 토기는 민문이 토기, 미송리식 토기, 붉은 간토기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4번.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요. 자, 2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부여에서는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 벌써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했다가 이런 문장이 나오면 빨리 그게 튀어나와야 돼. 골장제라고, 골장제. 근데 더 읽어봐도 뼈 나왔잖아. 뼈, 가족 공동무덤, 목각. 이거는 옥저의 골장제를 말하는 거죠. 가족 공동묘제. 틀렸지? 니은. 고구려에서는 수렵사의 전통을 보여주는 제천 행사가 12월. 벌써 틀린 거지. 12월 또는 은정월 하면은 부여의 연고를 말하는 거라고요. 고구려가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수렵사의 전통을, 벌써 그런 문장도 그대로 나오는 거야. 수렵사의 전통을 보여주는 연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보통. 그러면 수렵사의 전통을 보여주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더 읽어야지. 고구려도 수렵사에 있을 수 있으니까 12월 틀렸다. 이건 연고를 말한다. 고구려는 동맹이지. 10월 달에 동맹, 그다음에 국동대열. 틀렸다. 디귿. 옥조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제천의식을 행하고. 벌써 이상한 거야. 옥조에서는 제천 행사를 지낼 수도 있지만 삼국지에 보면 옥조 제천 행사에 관한 기록은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더 가면 소를 죽여 그 급으로 기룡을 점치는 풍속. 그러면 소 발급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부여지. 틀렸지.
자, 그 다음에 리을. 동해에서는 명주와 삼별자는 방직 기술이 발달했고 특산물로는 말, 주홍, 모피 등이 유행했다. 틀렸다. 앞에 방직 기술은 맞지만 말, 주홍, 모피는 부여의 특산물인 거죠. 동해는 단궁, 과마, 반화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거지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외워서 푸셔야 되는 거란 말이야. 기계처럼 외워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 틀린 거 보면 뭐야? 뭐 공부는 했는데 안 외워서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그럼 좀 다 틀린 거잖아,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자, 그 다음에 미음. 사만의 지배자 중에서 세력이 큰 것은 사만, 지배자, 세력의 크기로 나누지. 신지, 읍차. 이게 맞지. 그래서 답은 하나네. 하나. 3번. 다음은 신라 어느 왕에 대한 기록이다. 이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거. 여러 신하들이 아래기를 시족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국호를 정하지 않아. 여기서 힌트다 이거. 국호. 나라 이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신라라고 지금 힌트를 줬잖아. 그러면 신라 나라 이름 얘기하는데 사라 혹은 사로 또는 신라라고도 청했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신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도 힌트.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다음에 나는 사방을 망라한다. 사방. 그래서 덕업이 날로 새로워지고 사방을 망라한다. 라는 뜻이므로 이를 국호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결국은 신라로 하자는 거잖아. 그렇지? 이제 뭇 신하들이 한마음으로 상가 신라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립니다. 왕이 따랐다. 지증왕이지 뭐.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고쳤다. 그렇다면 답이 쉽잖아. 1번 우산국 복속 이사부. 2번 율령 공복의 제적은 버풍왕이지. 화랑도 공인인 화랑도 국가조직으로 개편은 진흥왕이죠. 유교 교육을 위해서 국학설립은 통일신라 때 신문왕이지. 이게 1번이 답이지. 4번 다음 중 역사 편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유기, 영양왕 때, 이문진, 신지복원 맞지? 2번 백제, 근초광, 고흥, 서기 맞지? 3번 신라, 진흥왕, 거칠부, 북사 다 맞네 뭐. 4번이 틀렸겠나 그럼. 삼국 통일 이후 김대문 외워야지. 통일신라 시대 강수, 설총, 김대문. 화랑새기, 북승전, 제왕연대력 틀렸다. 제왕연대력은 최치원 거죠. 최치원.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사람 4사람은 나오잖아. 유학자 강수, 설총, 김대문, 그 다음에 최치원. 그래서 책도 외워야 돼. 책을 물어보잖아 지금 경찰에서. 오히려 국가직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이거는 무조건 외우는 거야. 경찰은 이해하는 것도 없어. 경찰 시험은.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더 달달달달 외워야 돼.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우면 뭐 다 잘 맞아. 수업 시간에 다 한 거지 이거 안 한 게 아니라. 근데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강수, 답설인기서, 설총, 화한계 하나씩이니까 제끼고. 그다음에 이 사람 김대문이 좀 많잖아. 화랑새기, 고승전, 계림잡전, 한상기, 악본. 최치원, 토황소경문, 제왕연대력, 개원필경, 사삼비문, 난낭비서 등.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는 외우라고 했잖아. 그 중에서도 몇 개는 외우라고 했잖아. 개원필경과 제왕연대력은 중요하다고. 이건 최치원이라고. 최치원. 자, 그래서 4번, 5번. 다음에 제시된 역사적 사건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대하는 거. 이거 뭐 기억과 리얼 중에서 기억.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다음에 리을. 왕건은 고구려 개성을 해서 국호를 고려하고 송악으로 통일. 이거 후삼국 시대 통일 과정 이거 순서 발언 문제 한번 나온 거네. 고려 건국이 먼저라고 그랬죠. 연도까지 외우시라고 918년. 그 다음에가 바로 뭐야? 발해 멸망하잖아. 그러니까 리을이 먼저지. 그러니까 3번하고 4번 중에서 찍어야 돼. 그러면 기억까지 같이 발해 멸망. 니은 디귿. 니은이 뭐야? 신라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했다. 신라 멸망. 디귿. 왕건이 후백제를 정말 후삼국을 통일했다. 후백제 멸망. 뭐가 먼저야? 신라 항복이 먼저지. 그래서 니은 디귿. 3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이거 간단한 게 나온 거잖아.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그거라고 했지. 후백제 건국 견언.
후고구려 건국 궁예 마진 태봉 그 다음에 고려 발해 멸망 신라 멸망 후백제 멸망 쉽게. 다음 3번. 자, 6번. 고려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경종 때 처음 전시과 제도를 만들었는데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했다.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개정전시과에서는 시계경 개정전시과에서는 관등의 고하와 인품을 함께 반영. 틀렸지 벌써 인품. 무조건 외웠지 인품 문형 경종 때 시정전시과에 들어가지. 경종 때 시정전시과에 들어가야죠. 목종 때 개정전시과에는 인품은 사라지지. 관직 내지는 관등 기준으로만 18품계. 틀렸지? 3번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는 내장전 지급. 틀렸단 말이야. 내장전은 왕실이라고 왕실. 관청은 공회전. 4번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군인전. 군인의 유가족에게 군인전을 주는 거야? 유가족에게 주는 거는 구분전인데 군인전은 그냥 직업 군인한테 주는 건데 육품이야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는 뭐야? 한인전이라고 해야지. 한인전. 이게 어렵단 말이야 이게. 근데 뭐 나올 게 정해져 있는데 외워야지 뭐 어떻게 해. 외워야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1번이 맞는 거. 그 다음에 7번. 고려시대 통치제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중서문화성은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는 재신과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는 낭사. 맞지? 중서문화성 정책 심의 결정 재신.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는 낭사. 2번 중추원은 군사기밀 담당하는 추밀, 왕명출납 담당하는 승선. 3번 대가는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버리는 봉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폐 등에 동의하는 서경권. 다 맞네 뭐. 그대로 문장이 나오는 거 아니야. 원간석기에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을 합쳐 첨입으로 틀렸네 벌써. 원간석기 충렬왕 때 관제 변화로 되는 내용은 이성이 첨입으로 바뀌는 거죠. 이성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첨입으로 바뀌는 거지. 중추원이 아니지.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성이 첨입으로. 중추원은 밀직사로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육부는 사사. 근데 공부는 폐지라고 하라서 공부는 폐지. 답은 4번. 그러니까 뭐 틀릴 게 없단 말이야 사실은. 그치? 8번 다음 기억 디귿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심하도다. 기억의 환란이여 잔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극히 어리석기는 짐승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에서 공경하는 바를 알겠으며 불법이 있음을 알겠습니까? 그들은 지나가는 곳마다 불상과 불설을 모두 불태우고 부인사에 소장된 대장경 판보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렸습니다. 이야 이거 뭐 전란 이거 뭐 몽고 침입 때네. 뭐 몽고 침입 때 부인사 대장경 나왔다고. 그래서 디귿 고쳐 만드는 일. 야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몽고 침입 때 불에 탄 거 대구 부인사 대장경. 거기 안에 있는 거는 조조 대장경과 속장경. 그다음에 황룡사 구층 목탑도 불에 타고. 그래서 다시 대장경을 만들잖아. 다시 만드는 거 제조 대장경.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몽골, 니은은 초조 대장경 내지는 뭐 속장경 해도 되는 초조 대장경. 디귿 고쳐 만드는 일. 그럼 뭐 제조 대장경인 것 같은데. 1번 기억은 송과 연합해서 요를 멸망. 이런 일은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킨 후 송을 침략하여 강남으로 보냈다. 이거는 고려 중기 때나 고려 중기 인종 때 몽고가 아니라 이 인종 때 송과 금이 연합하는 거지. 송과 금 여진 송과 금. 그래서 기억은 금과 송이 연합하여 이렇게 해야 되나요? 몽골이 아니라 요를 멸망시킨 후 송을 그 다음에 공격해 버렸지. 그래서 송이 수도를 뺏기고 남쪽으로 도망가지. 그래서 이때를 남송 시대라고 하는 거죠. 2번 기억과의 전쟁이 끝난 후 고려는 개경의 나성을 틀렸잖아 벌써. 이때 거란족 성종에서 현종 때 이때 전란의 영향이잖아. 전란의 영향. 거란 침입의 영향이지. 거란. 개경의 나성. 국경 지방의 천리장성 축조. 이때 만들어지는 게 초조대장경이에요. 초조대장경. 대구 부인사에서 보관돼 있다가 이때 불에 타는 거. 초조 대장경. 그다음에 칠대실록 계속 같이 사는 칠대실록.
3번 니은은 부처의 도움으로 여진을 퇴치하려고 만든 금속활자 인쇄본이다. 니은이 뭔데? 부인수사전경? 아 틀렸죠. 다 틀렸지. 여진이 아니라고. 이 거란 침해형이랑 거란을 물리치려고 호국불교란 소리고, 금속활자 인쇄본도 아니지. 금속활자 인쇄본은 몽고 침입 때 만든 상정모금 예문이거나 우왕 때 만들어진 직지심체유절만 금속활자지. 이건 목판 인쇄물이지. 목판 인쇄물. 그럼 남는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 4번 디귿. 디귿에 따라 만들어진 대장경. 그건 제조대장경이겠지.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8만 대장경이다. 이게 답인 거죠. 뭐 4번. 자 9번 고려시대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광종 때부터 승과제도를 실시. 맞지? 광종 승과제. 광종 때 과거제도 승과. 합격한 사람은 승계, 법계 부여, 지위를 보장해 주었다. 2번 공민왕 때 개혁 정치를 추진한 신도는 구산 선문의 통합을 추진했다. 요게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이지. 3번 진울. 중요하지. 이건 반드시 알아야지. 진울 승려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 독경과 선수행, 노동의 고르심자는 개혁운동이 수선사 결사운. 맞지? 수선사 결사. 진울 수선사. 의처는 요새는 백령결사. 진울은 수선사 결사. 4번 고려 초기에는 화엄 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행을 폈던 균여의 화엄종이 생겼다. 맞지? 이거 광종 때. 고려 초 맞잖아. 광종 때.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은 광종 때란 말이야. 그럼 남는 거 하나 모르는 거 찍으세요. 그냥 2번이야. 근데 이것도 교재에 있는 거야. 이거는 구산선문의 통합과 한양천도를 주장하면서 개혁을 추구한 승려가 해서, 그거는 원간석기 때 보우에 관한 설명이야. 보우야. 그래서 2번은 보우야. 신돈이 아니라 보우. 춘추왕국사 보면은 거기에 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하지 않아서 강조만 안 했을 뿐이지. 균여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광종 때. 불교는 광종 때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 광종. 균여, 의통, 재관, 과거제도. 그 안에 승과제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천. 그 다음에 무신지거기 때 진울. 그 다음에 요새, 해심 이런 사람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그래서 답은 여기서 2번으로 찍는 거지 뭐. 10번 다음 가다는 조선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조선시대 토지제도면 뭐야? 이거 과전법 얘기하는 거 같은데.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게 만들다.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게 만들다. 이거 과전법이지. 가가 과전법. 과전의 세습 등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했다. 이거는 세조 때 직전법으로 가야지. 지방관청에서 그의 생산량을 조사해서 거두고 관청에서 거두고 관리들에게 나눠줬다. 이건 성종 때 관수관급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조선시대 토지제도에 관한 변천 내용이다. 그럼 빨리 그 생각 그쪽으로 가야 돼.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직전법 폐지 이렇게. 1번 가전법은 경기지방을 비롯한 전국의 토지로 지급. 벌써 틀렸잖아. 이거는 전시과에나 맞는 거지. 과전법은 경기에 한정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지. 벌써 틀렸지. 그 다음에 2번 과전법은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에 대한 수정. 벌써 틀렸잖아요. 전지하고 시지까지 들어가면 이건 전시과를 말하는 거잖아. 과전법은 전지만 주는 거잖아. 시지는 임야는 안 주는 거잖아. 벌써 틀렸지. 3번 직전법은 세조 때 실시된 직전법은 다가 시행된 성종 때 관수관급제 시행 이후에 폐지되었다. 그럴 수 있지 뭐. 명종 때 폐지되는 거지. 근데 명종 때 직전법 폐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 이후지. 다 이후. 시기적으로 맞잖아. 근데 또 혹시 모르니까 4번까지 읽어봐. 관수관급제가 실시되어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약화되었다. 이거 틀렸단 말이야. 확실하게. 왜? 관수관급제는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거라는 거죠. 당연히. 이건 완전히 틀린 거지. 약화되었다가 아니라 강화되었다가 맞지. 그럼 답은 그렇구나. 시기적으로 뒤잖아. 그러니까 3번을 답으로 하는 거지 여기는. 자, 그다음에 11번. 다음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유향소. 나왔잖아.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사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였다. 맞잖아 이거. 경제소는 중앙정부가 현직 관료로 하여금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는 제도로서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맡았다. 맞잖아 이거. 디귿 항촌 사회에서 지주로 농민을 지배하던 계층은 사족이었다. 맞잖아 이거. 사족은 양반 말하는 거니까. 리을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맞잖아 이것도요. 다 맞는 거지 이거. 자, 그래서 유향소, 경제소, 향약 이건 잘 나온다 그랬잖아. 개념 정리하는 거지. 그대로 나오는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갑시다. 12번. 다음은 조선의 어느 왕에 관한 기록이다. 이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상왕 단종이 어려서, 벌써 단종이 어려서, 상왕 단종이 어려서, 그럼 바로 뒤왕이겠죠. 어려서 무릇 좋지 않은 바는 모두 대신에게 맡겨 논의 시행하였다. 지금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궁국 서무를 아울러 모두 처리하며 조정의 옛 제도를 모두 복구한다. 이게 뭐겠어? 단종 다음의 왕이 세조겠지. 이게 육조직계제 말하는 거야. 육조직계제. 세조. 자, 그래서 조선 전기에 나올 왕이 태조, 태종, 세종, 세조, 그 다음에 성종, 요 5사람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육조직계제와 관련된 얘기야 이게. 육조직계제. 그렇다면 태종과 세조인데 상왕이 나이가, 이거 단종이니까 이건 쉽게 낸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차리라고. 단종도 빼버려. 상왕이 나이가 어려 이렇게 나와. 상왕. 그래서 조카 단종이잖아. 세조가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거 아니야. 근데 단종도 빼도 알아들어. 상왕이 나이가 어려. 그러면 세조의 육조직계제로 가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결국 뭐야?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근데 이게 어렵게 나오려면 적절한 것은 하면 하나가 맞는 거잖아. 근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나머지 3개는 같은 왕 때라고 하니까 이건 역으로 풀 수도 있는 거야. 집현전을 폐지하고 혁파하고 경연제도를 폐지했다. 이거 세조 아니야 세조. 통치 규모를 마련하는 목적에서 조선경국전, 경제육전 등의 법전 편했다. 이거 경제육전은 몰라도 뭐야? 조선경국전은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정도전 때문에. 정도전. 태조 때겠지 이거 태조 때. 벌써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답이겠구나. 왕이 틀리니까. 3번 강력한 왕권 행사하기 위해서 통치체제를 육조직계제로. 육조직계제. 그럼 답이 나왔네. 2번이네 2번. 그래서 세조 때 육조직계제. 간경도감 맞잖아. 간경도감. 그래서 이 사람은 세조는 불교를 오히려 보호하고 유교를 탄압한 왕이다. 그래서 불경을 가능해서 간경도감. 원각사지 십증석탑. 답은 2번입니다. 13번. 다음 전 조선시대 성략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거 보셨죠? 이것도 쉽게 나온 거야. 이거는 쉽게 나온 거야. 그 수업할 때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굉장히 어려 했을 거야. 뭐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거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 16세기 성리학에 대해서 16세기 성리학이 보다 융성합니다. 그러면서 주기론, 이기론 발달, 4단 칠정 논쟁, 그 다음에 학파해가지고 서경덕, 조식, 이황, 이런 사람들 정리해 놓는 부분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 물론 매년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자기가 시험 볼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했구나라는 걸 인식하시고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이황은 군주 스스로 성악을 따라한다는 성악지묘.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황도로 외우라지. 황도. 이황은 성악 10도야. 황도. 복숭아 넥타 얘기하면서 황도. 이황은 성악 10도. 그렇다면 이는 성악지묘. 틀렸어. 근데 이거 성악지묘, 성악지묘, 성악 10도도 그렇지만 군주 스스로가 성악을 따르는 이 문장도 알아들어 했지? 군주 스스로 성악을 지켜야 한다. 따라야 한다. 이게 이황이 한 말이다. 성악 10도에서 왕권 강화를 반영한다. 반대로 이는 성악 지묘에서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성악을 가르쳐.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 기억 결론 틀렸어. 니은 이의 주자서조료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해져 일본 성략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사실 이것도 그렇지. 2개는 외우라고 했잖아. 확실하게. 이황, 주자서조료하고 성악 10도.
근데 설령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일본에 전해져 일본 성리학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이황이죠. 이황. 그걸 알아야죠. 이황. 그러니까 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바꿔야 돼? 이황으로 바꿔야지. 이황. 주자서 저료. 그다음에 일본 성리학 발달의 영향.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 디귿. 서경도는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와 노정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지었다. 이건 맞는 거지. 주기론자, 주리론자, 주리론의 선구자, 이연저, 이황. 그 정도는 외워야지 확실하게. 주기론은 서경덕, 이황, 아니 조식 이런 사람들. 맞지? 그러니까 서경덕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맞지? 주기론자니까. 불교와 노정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 이것도 맞지? 이거 주기. 그다음에 이연정은 이보다는 길 중심으로. 이보다는 뭐? 기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 후대에 영향을 미쳐. 틀렸잖아 이거는. 이연적은 주리론자라고요. 자, 그래서 기보다는 이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기보다는 이를 중심으로. 그거 틀렸어. 그 다음에 미음. 조식은 노정사상에 대해서 포용적이었으며 학문의 실천성. 이거 맞잖아. 서경덕과 조식이 학문적 성격이 비슷하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맞는 것은 몇 개다? 2개로 간다. 그치?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은 조선의 어느 왕에 대한 시책문이다. 이 왕의 제위 이간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적전을 가는 쟁기를 잡으시니 근본을 중시하는 거동이 아름답고 혹독한 형벌을 없애라는 명을 내리시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성대하였다. 정포를 고루 줄이신 은혜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힌트가 나오죠. 정포를 고루 줄이신 은혜로. 포를 줄여주신 은혜로. 포를 줄여주신 은혜로. 말하면 천명을 받아 백성을 보존할 기회에 크게 부합되었거니와 위를 덜어 아래를 더하며 어염세도 가면. 어염세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지. 자, 이건 영조 때 균역법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영조 때 균역법이 자꾸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야. 농민들의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 군간포를 징수하고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해서 1결당 2두를 징수하고 그다음에 어염세, 선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치겠다. 영조 때 균역법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영조 하면은 뭐 1번이 답이네. 속자. 속자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속대전, 속오레이, 속병장도설. 그렇지? 신진 인물이나 중화국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의 문신제도 시행했다. 이건 정조지. 김유옥, 김상범의 노력으로 청나라를 통해 시헌령을 도입했다. 이건 효종이야. 효종. 시헌령. 시헌령은 중요하다. 서양식 달려. 시헌령. 효종. 홍문관을 두어 모두 관원 모두에게 경영관을 금하면서 집현전을 계승했다. 홍문관 설치한 사람은 그 성종이 성종. 성종. 그래서 답은 1번. 15번. 조선시대 국학연구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유득공은 발해고. 이것도 나오잖아. 조선 후기 역사서. 유득공은 발해고 발해사 연구심화. 2번. 안정복은 동사강목. 조선시대 정치문화 야사. 틀렸잖아 이거. 조선시대 하면 바로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로 가지.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단군에서 고려말까지란 말이야. 단군에서 고려말. 그 다음에 강목체. 그 다음에 독자적 정통체계와 그 다음에 고증사계 토대 이런 거. 조선시대만 하면은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로 가셔야지. 틀렸어 2번. 3번. 김정희 금석과한농. 이게 금석학이지. 금석과한농.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힌 사람 맞잖아 이거. 4번. 한치훈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 자료 참고. 요거 힌트지. 500여 종의 외국 자료까지 참고. 기전체로. 근데 세기지고라는 형식. 기전체 세기지고라는 형식. 그래서 그거 2개 외우라 그랬잖아.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2번. 16번. 다음은 근대 변혁운동 과정에서 발표된 개혁안 중 일부이다. 이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것도 또 외우는 게 나왔잖아. 기역 니은 중에서 골라. 조세의 징수와 경비지수는 모두 탁지 아문에서 관할한다. 이거 재정이 일어나 얘기하는 거지. 근데 탁지 아문이라는 걸 봐서 이거 가보기역대 같은데.
갑오기역 때 6조가 아문으로 바뀌었다가 7부로 바뀌잖아. 그래서 아문이 들어가면 아이고 갑오기역 때인데. 근데 니은은 지조법 개정. 고만이 가지. 지조법 개정. 지조법 개정. 그럼 갑신정변인데 혁신정강. 그럼 니은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3, 4번에서 골라야 돼. 그다음에 리을까지 같이 리을. 무명잡세는 일제거주. 이건 동학이지 동학. 그다음에 디귿은 뭐야?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정관하고 예산 결산까지 인민에게 공표하라. 이거는 독립협회 헌의육조란 말이야. 그러면 갑오기역이 먼저야? 독립협회가 먼저야? 갑오기역이 먼저인 거죠. 그럼 당연히 3번이지 답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7번. 다음 중 계약이 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한 황성신문은 장지연의 신라 방성대국의 시로 을사조약을 비판하고 민족의시 고쳤다. 이거는 뭐 알아야지 당연히.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을 비교하면서 물어본다 그랬지. 제국신문은 부녀자 대상. 그래서 순한글이야 그거는. 황성신문은 주로 남성에서 국한문체야. 그 다음에 장지연의 신라 방성대국은 을사조약 체결에 반발해서 황성신문에 실은 거지. 기억은 당연히 맞지. 니은 순한글로 관행된 제국신문 맞지? 순한글로 관행된 제국신문은 창간 이듬해 이인직이 인수하였고 이후 제국신문은 친일지로 개편되었다. 요건 좀 생소할 수 있는 거지. 넘어가 봐요. 디귿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배달과 양기탁에 설립되었고 맞지? 대한매일신보 배달과 양기탁 경제적 국권회복운동인 국채보상운동에도 앞장서 맞죠? 이건 맞지. 쉬운 거지. 기억 디귿 리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한성순보 맞지? 한성순보. 관보 맞지? 방문국에서 했으니까. 한문 맞지? 80년대 두 개가 한성순보하고 한성주보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는 방문국에서 했으니까 다 관보란 말이야. 그리고 한성주보 어떻게 했어? 최초의 국한문체 신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한성순보는 뭐야? 순한문인 거지 뭐. 맞지 이거. 자, 그 다음에 미흡. 일본은 1909년 신문지법을 제정해서 일본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야, 이거 어려운 거야. 근데 말씀드렸잖아. 이거 실업할 때. 복잡하지만 결국 거기다 하나 때려놓고 외우라고 그랬잖아. 이건 1907년인데 한일 신협약 이후 한일 신협약 정민칠조약 이후 군대도 해산당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신문지법과 보안법 제정해서 탄압한다고. 1909년이 아니야. 1907년이지. 심지어는 이렇게도 나오잖아.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문제는 뭐냐면 니은인데 니은도 틀린 거예요. 이거는 무슨 신문으로 가냐면 만세보로 가면 돼. 그래서 이건 얘기를 좀 안 한 건데 만세 이게 가장 대표적인 친일지는 그냥 국민신보 해가지고 일진의 기간지 정도만 했잖아.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만세보는 천도교가 운영했는데 여기서 이인직의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 이인직의 혈애누라는 게 발표된다고. 근데 이 이인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친일적인 인물이야. 친일파란 말이야. 그래서 이 이인직의 혈애누가 발표된 게 만세보거든. 그래서 그 만세보가 1906년에 창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이인직이 인수해서 친일신문으로 대한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발행을 해. 자, 그래서 니은은 제국신문이 아니라 뭐야? 만세보로 가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지 뭐.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몇 개로 간다? 3개로 간다. 18번. 다음은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각 조약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이를 수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니은이 먼저까? 니은이 뭐야? 니은 뭐가 뭐네 보여야 돼? 이거 적어오네. 빨리 읽으면서 아, 요거 1900년대 국권 침탈 과정과 관련해서 체결된 조약을 물어보는 건데 뭐 한일 의정선이 이런 게 막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빨리 가지. 니은 고문이 딱 나오는 순간 아, 이거 1차 한일 협약이구나. 1차 한일 협약이구나. 리을 양국 간에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확신하여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시정을 시설 이래도 돼.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그럼 뭘로 간다? 한일 의정서로 간단 말이야. 한일 의정서. 그럼 한일 의정서가 먼저지. 그 다음에 1차 한일 협약이니까. 리을로 가는 거야, 리을로. 그럼 3, 4번에서 고르는 거지.
그러면 리을로 갔지. 그 다음에 니은이냐 기억이냐인데 기억. 한국 황제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대. 고만 읽어야지. 통감을 두대. 통감을 둔다. 이 통감부 설치. 이건 을사늑약 아니야. 2차 한일협약. 그럼 순서가 나왔지. 리을 다음에 한일 의정서. 그 다음에 니은 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기억 2차 한일협약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4번이 답일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은 뭐야? 고등관리 임명권 통감의 동의. 통감의 동의를 얻어라. 통감의 지도. 통감의 승인하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통감부 설치 이후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 한일 신협약이라고 무조건. 그래서 이때는 행정권 박탈, 고등관리 임명권 박탈. 이게 한일 신협약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가십니다. 4번. 19번. 다음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던 애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강도 일본이. 벌써 강도 일본 이게 힌트야. 우리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했다. 이상의 사실에 의하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곧 다른 민족의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한 동시에 우리는 혁명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상하는 것이 살상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이거 잘 나온다 그랬지. 의열단 선언이지. 이거. 조선 혁명 선언 신채호가 지은 걸. 강도 일본 민중에 의한 혁명 폭파 파괴 살상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장투쟁을 강조하고 실력 양성론 뭐 독립준비론 외교론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계속 강도 일본 잘 나온다고요. 의열단이야.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3.1운동 이후 만주지방에서 김원봉, 윤세주 중이 조직했다. 3.1운동 이후 맞아. 김원봉만 기억하면 되지. 만주 김원봉. 이번 혁명투사 독립운동 지도를 양성하기 위해서 조선혁명 간부 학교 설립. 맞아. 위단체의 단원 나석주 맞지. 조선총독부에 틀렸지 벌써. 이거 외우는 거잖아. 의열단은 네 사람은 기억하라고 그랬지.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요 네 사람이 제일 잘 나온다고. 김익상이 조선총독부야.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야. 김지섭은 일본 왕공 침입 시도 이중교 투탄이야. 나석주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식산은행 투탄이야. 틀렸죠 벌써. 3번이 답이다. 4번 황포군관학교 입학 졸업. 그래서 김원봉 의열단 계열의 활동 내용 할 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틀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번. 가가 발표된 시점과 나가 발표된 시점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통일정책 계속 경찰에서 이 통일관계 사료지문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 거의 매해 나와. 매해. 거의 매해. 그래서 가가 뭐야?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주, 평화, 민족대장경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지.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지. 네, 나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질 인정을 존중한다. 의도적으로 좀 외우라고 그랬잖아. 이 문장을 잘 나온다고. 이 문장이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 91년에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 그 사이에 있는 일이 아닌 것은야.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막 머리 아파하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70년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두 개야. 7.4 남북 공동성명, 73년에 6.23 선언,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남북 UN 동시가입 제의한 거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이것도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으면 인정한다. 그럼 이거는 뭐야? 6.15 공동선언으로 가야 되는 거. 6.15 공동선언 2000년 김대중 정부 6.15 공동선언으로 가야지. 그럼 이게 답이네. 뭐 이게. 3번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이거 노태우 정부인데 이거 다음에 나오는 거지. 아니지. 이거 바로 전에 나온 거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바로 전에. 노태우 때가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89년부터 88년부터 77선언, 민족자정과 통일 번영을 위한 선언, 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90년 남북 고위급 회담, 그리고 이거로 남북 유엔 동시 가입,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온 게 한반도 비핵화 선언. 만약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나왔으면 요거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 노태우 잘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4번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 이산가족이 상봉이 실현됐다. 이거 잘 나온다 그랬지 요새. 최초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이 최초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이거는 85년 전두환 정부로 가지. 85년 전두환 정부. 자, 그래서 답은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뭐 공부하면 되는 문제들이잖아. 공부하는 내용에 있는 문제잖아. 그리고 결국 고득점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당연히 열심히 하면 사람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명심하셔가지고 어중간하게 하면 안 돼. 자꾸 반복해서 자꾸 기계처럼 나오게끔 해야 돼. 기계처럼. 정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가 나온다면 찍으세요 그냥. 그럼 되지 뭐. 찍어. 그런 마음으로 해. 그런 마음으로. 대신 어려운 게 나오면 나머지 문제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 절대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맞춰야 돼. 자,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몰라도 80점 이상은 돼야 되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한두 개 틀리면 되는 문제야. 요새는 다 이런 식으로 한두 개 틀리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엔 정말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자꾸 반복을 하시고 그다음에 문제도 좀 많이 푸시고 해가지고 실수를 줄이면 돼. 공무원 시험에서는. 자, 여기까지. 그 13번 문제를 잠깐 보세요. 13번 문제는 제가 맞는 거를 얘기한 것 같아. 근데 문제가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라고 그랬죠? 틀린 거. 그러니까 맞는 것은 뭐하고 뭐가 맞다? 디귿. 그 다음에 미음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3개로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착각을 했어. 맞는 것은 2개인데 문제는 틀린 것이니까 몇 번을 한다? 3번. 3개가 틀렸다. 거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